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선거권 파트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기억번 지문은 조금 어려운 지문이죠.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276번의 기억번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많은 숫자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데 이걸 당선인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한 명인 때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지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마 지난해차 헌법 문제를 헌법 조문 문제를 보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데 이 지문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좀 일부러 틀리라라고 낸 이제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가지고 그 본 교조에 있는 해설에 있는 조문도 신경 써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인데 우리가 집행유예자와 수용자의 선거권 제한은 우리가 이제 범죄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보통선거 원칙에 기초해서 필요와 최소한 정도에 그쳐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집행유예자나 수용자 해가지고 뭐 선고받은 자유형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자유형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징역형이나 아니면 금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징역이나 금고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선거권을 뺏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란 겁니다. 왜냐면은 자유형은 이제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거에 주 목적이 있는데 사회와 격리를 하더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범죄로 저질러서 자유형,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선거권을 빼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인데 선거운동의 자유 중요하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우리가 선거권, 참정권을 제한한 것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 리을 이것은 이제 경찰 1차 시험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각종 선거 방송에서 우리가 수화나 아니면 자막의 방향을 재량상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최신 판례를 했었고 저도 이제 대비를 다 해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3번 이 답이 되겠죠. 최신 판례는 최근에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율비스 홈페이지에 무료로 올렸기 때문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도움받고 싶으시면 꼭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번인데요. 자,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외국인,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외국인이지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은 3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살긴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그 배우자가 선거에 나갈 때 그 배우자를 도와주기 위해 나는 외국인이지만 배우자로서 예를 들어서 남편분께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그 아내분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남편분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바로 2번. 부재자 투표. 우리가 이제 본 투표 못했을 때 부재자 투표해야 되는데 오전 10시에 여는 것은 여러분들 헌법 위반이 됩니다. 너무 늦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방에 이제 각각 선거 용지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오후 4시에 닫는다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은 맞출 수 있는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것은 하나의 이제 스토리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인데, 당내 과정에서 탈퇴해서 후원회를 들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 요게 이제 유명한 정치인, 지금 뭐 이제 정치를 안 하고 계시죠. 뭐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의 얘기인데,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경선이라는 게 자기 당 대통령 후보자를 이제 선발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다른 당 후보가 너무 강력해서 빨리 우리들을 뭉치게 하기 위해 내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좀 물러나겠다. 이게 이제 귀찮거나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퇴를 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야, 너 지금까지 받았던 후원금 다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쳤다라는 판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후원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좀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판례 되겠죠. 네. 자, 4번. 주민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주민등록을 요구를 해요. 그럼 주민등록이 안 되는 누구들은 제외에 있는 사람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민투표권 행사하고 싶어도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민투표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국내 거소 신고는 할 수 있어서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데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주민투표권 안 준다. 여러분들 물론 주민투표권 헌법상 기본권 아니지만 이렇게 권리를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있는데 재외국민, 재내국민 차별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은 국내 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겠죠. 그래서 4번은 맞다. 그래서 1번이 일단 바로 답이었다 이거죠. 자, 278번은 지난주에 봤던 것인데요. 우리가 헌법은 지난 주가 아니라 지난 시간, 너무 시간 가는 것을 빨라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우리가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이랑 지방자치단체장은 아직은 규정을 안 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이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지문이고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겠네요. 2번, 이거 좀 많이 꽈놨는데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 무슨 말이다? 우리가 선거권도 제한할 수 있는데 조금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겠죠.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없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사유 이거는 여러분들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일벌어 문장을 다 꼬아서 낸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합시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대충 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확실히 틀렸고 이 문장을 굳이 옳게 만들려면 X칩 부분을 삭제하면 돼요. 근데 원래 문장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극복될 수 없는 장애로는 우리가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국가가 노력해서 극복될 수 있는 장애라면 제한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읽어야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어쨌든 2번은 틀렸다. 3번,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이런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만을 이유로 선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 4번은 그냥 헌법 조문이에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279번, 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원 수가 예를 들어서 5명이나 여러분들 비례대표를 받았는데 그 정당이 무서워서 4명까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명은 공석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유 있게 해줘야 된다. 2번, 선거 공영제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결국 입법자가 뭐 돈을 얼마나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은 우리 후보자가 개인이 돈을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뭘 돌려주고 몇 %를 받아야지 우리가 뭐 돈을 돌려주고 아니면은 뭐 돈을 돌려주지 않느냐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로서 넓은 입법 행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인데요. 선거권은 여러분들 기본권이니까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선거권은 아주 민주주의에 있어서 특별한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제한을 할 때는 심사 강도는 완화돼서는 안 되겠죠. 엄격해줘야 됩니다. 정당의 자유 같은 거죠.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고 답이고 4번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국회의원 선거국 획정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법률 전문 문제에 불과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280번. 1번이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자, 헌법 제24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권을 가진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입법자가 나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구나. 내가 포괄적인 권한이 있구나.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늦게 만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포괄적인 입법권이 여기에 대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 아니고 틀렸고 빨리 국민의 기본권을 빨리 만들어내라, 구체화시켜라 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 2번, 점자형 선거 공보 같은 경우에는 작성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런 바코드, QR코드 같은 걸로 대신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3번, 우리가 공직선거법인데 자치구 시랑 그 다음에 구내장 비교가 되는데 이것은 인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좀 작은 지역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 구내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4번,
자, 선거 연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에 뽑힐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외국에 갔다 온 기간, 공무로 외국에 갔다 온 기간이나 아니면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기간도 우리가 그 5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다. 281번. 저번에 이제 비슷한 질문이 있었죠. 선거 연령 20세에서 19세로 낮췄는데 그냥 낮췄다. 위헌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20세에서 19세로 바꾼 것도 합헌이고, 그 다음 19세에서 18세로 지금 바꿨는데 그것도 합헌이다. 그쵸? 2번. 국회의원 선거랑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정당 투표인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2대 1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틀린 질문이고. 4번. 이것은 조금 지역적인 질문이에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당의 선거구 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 청구서의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5인데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다. 4번은 몰라도 됩니다. 1번.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다. 맞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에게만 인정이 되니까 지방 선거권이 인정은 되지만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서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그 다음 2번. 우리가 평등 원칙은 수적 평등, 한 사람에게 한 표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표의 성과 가치의 평등, 이것을 여러분 좀 유식하게 원, 보트, 한 표는 원, 밸류, 그러니까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항상 드리죠. 이재용 부회장님과 이국영과 똑같이 한 표씩을 준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한 표의 점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 성과 가치 평등도 인정해야 된다. 3번. 우리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례대표의 의석도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별도의 선거이다. 그래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한 표를 주지 말고 두 표를 줘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한 표를 주고 비례대표제를 대표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개는 다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퉁치는 것은 국민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문이고요. 4번인데, 대통령 선거는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 헌법이 규정되어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여러분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틀릴 거고, 그래서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답은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시험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컨텐츠 준비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